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부실 수사 사태에 대해 경찰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전국 실종 사건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 사택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경찰이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하면서 전국 실종 사건 전수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총리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문제의 경찰관 처음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주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지혜 기자, 이 실종 여성 수색이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네, 경찰들 조금 전까지도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제주 한림항 인근을 수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갯바위나 방파제 등 구석구석 돌며 장미란 씨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지만 오늘은 장미란 씨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헬기도 뜨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경찰분들 아침부터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방파제 쪽에 한 3일째 계속 경찰분들 왔다 갔다 하시고. 경찰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수색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갯바위까지 내려가 파도에 떠밀려온 유실물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장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로 어제 A 경장을 긴급 체포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A 경장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사건 파장이 커지자 한성수 국무총리는 오늘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는데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직접 이곳 실종 추정 지점을 찾아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한림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단순히 이번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문제의 경찰관, 또 다른 남성 실종자도 이번 장미란 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신고 기록을 해제했는데 이 남성 50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진우 기자입니다. 황망한 표정으로 경찰서로 들어오는 사람들. A 경장이 허위 종결한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 어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가족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다며 절규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수색을 이루지 않는지 철저히 밝혀 주십시오.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자와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일 가족들의 실종 신고에 A 경장은 실종자가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는데 수십 일간 애만 태우던 가족들은 장미란 씨 사건을 보며 재차 신고했고 결국 재수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안심을 하고 있어도 아주머님이 속상해가지고 그냥 어디 바람 쐬러 갔나 보다. A 경장이 실종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방식은 장미란 씨 사건과 유사했습니다. 유족들은 첫 신고 당시 A 경장이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 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허위 종결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이 두 건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게 이 경찰관이에요. 똑같은 경찰관. 이 경찰관 도대체 누굽니까? 네, 이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이었던 30대 남성 경찰관 A 경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취재 결과 A 경장은 지난해 3월쯤부터 제주 서부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1년 넘게 관할 지역에 들어오는 실종 사건들을 처리해 온 건데요. 최근엔 자기가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A 경장이요. 지난달 실종 수사팀을 떠나서 지구대로 전보됐고 지난 11일엔 이 문제로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장미란 씨 말고도 또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네. 그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미란 씨 가족은 지난 5월, 이 60대 남성 가족은 지난 7월에 각각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신고 몇 시간 뒤 가족에게 비슷한 취지의 답이 돌아왔는데요.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길 원치 않다는 취지로 A 경장이 이 가족들의 설명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두 사건 모두 실제 통화는 없었고요. 한 건은 실종자를 찾았지만 보도했다시피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두 건 모두 이 전산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이유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건이 전부일까요? 네, 그 부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에서는 매년 1000건에 육박하는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 제주도 내 경찰서가 총 3곳이거든요. 단순 계산해도 경찰서 한 곳당 연간 280건 안팎, 한 달에 20건 넘는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성인 실종 사건 수만 해도 상당한 건데 경찰은 A 경장이 실종 수사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처리해온 사건들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장미란 씨가 혹시 이 다른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 이것도 경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경찰은 지금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범위를 더 넓히고 있습니다. 장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한림항 일대가 핵심 수색 지점인데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장 씨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파악해서 곳곳을 돌면서 목격자 찾고 있고요. 경찰은 이제서야 인터폴 회원 국가들의 실종자 수색 협조를 구하는 황색 수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이 문제 경찰관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현재 조사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A 경장은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2명의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통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경찰은 A 경장이 도대체 왜 전산을 허위로 입력했는지 또 삭제되게 했는지 이 경위를 캐묻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제주를 찾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휘관리자들도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요. 이 담당자 단독 종결과 또 관리 감독 부실을 둘러싼 비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여권이 부동산 시장에 반발을 사고 있는 세제 개편안 손질에 나섰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부담 강화 방안에 민주당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도 공감대를 보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란 듯 용산공원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 야, 4월 9일 달에 이거 왔는데 여기서 여기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김 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와 세부담 상한과 관련해 수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또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별 각각 개발되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재차 반대했습니다. 이 땅이 온전한 공원으로 완성되면 남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심장이자 도심의 허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엔 법인 명의로 보유한 고가 주택을 법인 오너, 그러니까 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 사택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회사 돈으로 산 서울 강남이나 한강뷰 초고가 아파트를 자녀들이 쓰도록 꼼수를 부렸다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고가 법인주택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법인주택 2,639채를 조사했더니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곳이 1,097채, 40% 이상으로 드러났다고 국세청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법인 명의의 한강뷰 아파트를 사주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 자신의 고가주택 한 채를 법인에 넘긴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이라며 100억 원 넘는 콘도를 비용 처리해놓고 오너 일가만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법상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정확히 본 다음에 관련 세금들을 모두 과세할 예정입니다. 이들을 탈세 위험금으로 분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임광현 국세청장은 황제 사택이라고 부르며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직원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뭘로 그리 대규모로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국세청은 유학자녀 해외 사택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에 내린 이 폭우 탓에 남부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바다 인근에 무단 설치된 이 알박기 텐트 때문에 더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비바람에 파손돼서 흉물이 된 이 텐트를 치워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 자갈밭에 20여 동의 텐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정식 캠핑장은 아니지만 바로 앞이 바다인데다 화장실 등이 있어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알박기 캠핑족들이 많은 곳입니다. 텐트 안에는 캠핑용품만 있을 뿐 대부분 인기척이 없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평소에 장박 텐트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6개월 이상 있었던 것도 있고. 지난 16일, 17일 폭우, 강풍으로 무너져 내린 텐트가 이렇게 해변 입구에서부터 보이는데요. 일주일 가까이 방치되면서 흉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빗물에 주저앉거나 강풍에 텐트가 날아가 버려 안에 있는 용품들이 그대로 널브러져 방치돼 있습니다. 완전히 엉망이죠. 놀러 온 사람들도 자리도 못 피고 가고 보기도 너무 안 좋고 쓰레기 천지에다가. 새벽에 저희들이 왔거든요. 오늘은 다행히 여기 자리 지금은 있는데 다른 데는 자리가 없었어요. 20여 동의 텐트 가운데 절반가량이 찢어지거나 망가져 버렸습니다. 관할 지자체도 흉물이 된 텐트를 곧바로 치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 절차만 20일이 소요되는 데다 텐트를 철거해도 며칠 뒤면 그 자리에 새 텐트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자체는 자갈밭을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 있는 차단기 앞에 이 차량을 버젓이 세워두고 떠난 6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주차장 출입구가 가로막힌 건 지난해 7월. 오피스텔 주민인 60대 남성이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을 차단기 앞에 세워둔 채 자리를 뜬 겁니다. 다른 차량들은 40분가량 주차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량은 옮겨졌습니다. 남성의 차량은 관리비 체납으로 주차장 등록이 취소됐던 상태. 남성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재판에서 지병 때문에 소변을 참을 수 없어 화장실에 다녀왔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이 관리인에게 차단기를 부숴버리겠다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차단기를 힘으로 들어올리려다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피서철에 많이들 찾는 워터파크에서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여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발을 쓰고 변장까지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형 워터파크. 경찰이 이곳에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숏컷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성별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게 한 뒤 여자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4-5시간가량 머물며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고 수상히 여긴 이용객들에게 발각되자 도주했다. 그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영상을 유출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남성이 누워있는 남성의 가방을 붙잡고 질질 끌고 갑니다. 잠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다른 참가자를 폭행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앉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가방 잡고 끌어내버린 거예요. 경찰은 범행 동기를 비롯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복된 낚싯배를 해경이 가까운 항구로 예인합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경남 통영시 죽도 해상에서 30톤급 멸치잡이 어선과 3톤급 낚시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멸치잡이 어선이 조업지로 이동하던 중 낚시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고 충격으로 낚시 어선이 전복된 겁니다. 7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파도가 거센 바다로 해경대원들이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카약으로 헤엄쳐갑니다. 어제 오후 충남 보령 해상에서 카약 4대 중 2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표류 중이던 카약을 발견해 6명을 구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지만 오히려 폭염은 이를 비웃듯 맹위를 떨쳤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밤엔 열대야가 다시 찾아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손으로, 양산으로 햇빛을 가려봐도 뜨거운 날씨. 살수차는 뜨거운 아스팔트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가 무색한 찜통 더위입니다. 나흘 만인 오늘 서울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더니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제 처서가 다 오긴 했는데 아직도 너무 덥기도 하고 땀이 더 많이 나고 이래서 좀 불쾌한 것 같기는 해요, 여전히. 너무 더워서 물놀이 하러 나왔어요. 많이 더워요. 물놀이 하더니 시원해졌어요. 저는 물놀이 하면 시원해져요. 서울 서남권은 13일 만에 열대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남부 지역은 더 더웠습니다. 경남 양산은 37.1도, 전북 전주 36도에 부산 35.6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에서 있을 때도 더웠는데 오늘 처서라서 시원할 줄 알고 부산 왔는데 부산도 좀 덥고.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남쪽에서 활동 중인 태풍 3개가 최대 변수입니다. 모두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주 후반 더 더워지게 하거나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거대한 카레이싱장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린 건데 이 도심 서킷을 위해 맨홀 뚜껑은 아예 용접해서 붙여버리고 신호등은 없앴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운 특파원이 전합니다. 워싱턴 DC 도심 한복판에서 레이싱카가 초고속으로 질주합니다. 미국 수도 한가운데에서 사상 최초로 인디카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린 겁니다. 이번 경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로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예선이 치러진 첫날에도 백악관 인근부터 의회의사당까지 주요 명소 주변을 시속 300km가 넘는 경주차가 질주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경주차들은 도심 코스를 모두 147바퀴 돌며 독립 250주년을 상징하는 250마일, 약 402km를 달립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엔 관람객 약 2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I just think this is a good representation of what we are as a country. You know, bring some people together. A little bit divided in this day and age. Let's come together. Let's see some fast racing. It's the people's capital. We all should come. We should all be here. Just take advantage. It's amazing. 다만 수도를 트럼프 취향의 행사장으로 바꾸며 불편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일반 도로가 레이싱 트랙으로 바뀌면서 워싱턴 DC 도심 곳곳엔 보시는 것처럼 대형 안전 펜스가 들어서면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레이싱 트랙 주변 문화재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국립미술관 등은 경주차 진동으로부터 소장품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간 우사인 볼트의 신기록이 깨졌습니다. 중국에서 로봇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걸 보고 있자니 뭔가 웃기다가도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로봇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초반 선두로 치고 나간 빨간색 로봇. 뒤처지는가 싶더니 다시 속도를 끌어올려 돌진합니다. 베이징 휴머노이드 연구기관이 개발한 로봇 탱궁 울트라가 100m를 9초 39에 주파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의 9초 58보다 0.19초 빠른 기록입니다. 다만 다른 경기에서는 질주하던 로봇이 벽에 부딪힌 뒤 불이 나 급히 진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제2회 휴머노이드 로봇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16개국에서 로봇 2,056대가 참가했는데 인간 경기 못지않게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칩니다. 变化太大了，之前那个的机器人站还站不稳呢，现在在强烈冲击下还能站稳。 올해 올림픽에는 공의 궤적을 예측하고 손끝까지 힘을 정교하게 조절해야 하는 탁구와 테니스, 균형 감각이 중요한 높이뛰기 등 정교한 신체 제어가 필요한 종목들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로봇 대회에서는 사람을 태운 채 공중에 뜨는 1인용 웨어러블 항공기도 공개됐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교해지는 로봇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북한 대동강 맥주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일 맛 맥주부터 저칼로리 맥주까지 종류만 10가지가 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건지 맥주 전문점까지 문을 열었는데 과연 맛은 있을까요? 김정근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불빛의 분수쇼. 주변엔 아이들과 어른들이 평온하게 바라봅니다. 그 뒤로 맥주병 모형과 함께 동평양 대동강 맥주집이라는 간판이 눈에 띕니다. 평양 주체 사상탑 옆에 지난달 1일 새로 문을 연 대동강 맥주 전문점입니다. 이 4층짜리 건물엔 맥주를 생산하는 공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저칼로리 맥주를 비롯해 13가지 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6번 맥주와 7번 맥주는 흑맥주이고 8번 맥주는 저칼로리 맥주입니다. 평양 화성지구 대동강 맥주 전문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북한은 러시아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대동강 맥주를 러시아 시장에도 진출시키는 등 활발한 경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민주당이 전국 곳곳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법 집학에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 현수막은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시한 지 사흘 만에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희대는 역사적 비극이나 참담함을 드러낼 때 주로 쓰입니다. 희대의 대법원장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나가라고 외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조 대법원장 재청권에는 문제가 없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과 재청 전 사전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위헌적 관행이라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은 입맛대로 대법관 쇼핑을 하겠다는 것이 반헌법적 폭거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김만배 씨의 대장동 의혹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김민기 판사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선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 한다면 사법부 개혁이 아닌 권력의 사법부 점령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전기 자동차 전용 충전 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기차가 아닌 내연 차량이 여기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었는데 앞으로는 충전도 안 하면서 얌체 주차만 하는 이 전기 차량들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한 건물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충전 중인 차량은 없지만 비어 있어도 일반 내연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10만 원이라는 안내판도 붙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공간에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할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며 충전시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이유를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기차주들도 얌체 주차라고 비판해온 바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비워둬야 하는 거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족해서 충전이 안 된 상태라서 이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차 자리가 없어서 좀 찾아 헤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연차 자리는 꽉 차 있는데 전기차 충전 자리는 항상 여유가 많았던 적이 많아서. 산업부는 전기차와 일반 차량 주차를 모두 허용하는 병행 주차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처섬해지길 바랐지만 오늘도 한낮에 두피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덥습니다. 오늘 33도를 넘어섰던 서울의 기온은 내일 체감 34도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도 30도를 웃돕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폭염특보 지역도 확대됐는데요. 낮 동안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열대야 가능성이 있고요. 한낮에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지속했습니다. 습한 더위 속에 경기와 강원 북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남부 내륙은 양이 꽤 많아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